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 온라인 입설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하나씩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영역도 점점 디테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형별 비율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막 내신이 중요하다, 정시가 중요하다,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학생 여러분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팩트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 팩트 그대로만 전달하는 사람. 왜? 이익이 없으니까요. 맞잖아요. 관련된 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과 저 관련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팩트만 전달하면 돼요. 포인트를 잘 잡으십시오. 자, 가봅니다. 정시, 서울에 있는 주요 2020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보기하고 다르게 대학 관계자들, 특히나 입학처 관계자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 대학이 어떻든지 간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무언가를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한 대부분 다 큰 차이 없이, 큰 변화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 뽑는 스타일에서 대학은 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14개 대학을 쭉 보시면 정시가 42.9%입니다. 43%입니다. 몇몇 대학을 빼고 나면요, 시립대, 성균관대 정도의 대학을 빼고 나면 14개 대학을 이제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립대, 성균관대 정도의 대학을 빼고 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죠? 어떤 주요 대학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40% 이상 정시 확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14개 대학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요, 좋아요, 40% 이상 하려니까 하겠습니다. 40% 이상 안 하면 대학에 주는 지원금 안 주겠다 그랬으니까 대학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0.1, 40.2 뽑았어요. 뽑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40.1. 왜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시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대학이 정시를 정말 선호한다면 40% 이상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쭉 늘리겠죠. 그렇게 쭉 안 늘린다니까요. 왜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시로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는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학에서는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학종 합격한 학생들 빠져나간 비율 높지 않습니다. 교과로 들어온 학생 잘 안 빠져나갑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정시예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시로, 특히나 주요 대학은 정시로 들어온 학생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휴학생이 많아지고, 휴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걔들은 다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카이 이러면 참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스카이에서 3년 동안 자퇴하는 비율이 숫자가요 1000단위예요.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다 어디 갔을까요? 뭐 의대, 조금 더 높은 대학. 이게 또 본질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대학별로 쭉 보시면요, 요즘에는 수능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거든요. 대학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실수했냐 안 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럼 스카이를 못 가요. 내가 실수했어. 그럼 의대를 못 가요. 한 문제 틀렸는데 의대를 못 가. 한 문제 틀렸는데 스카이를 못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 뭐예요? 반수, 재수. 다니다 보니까 아니다.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이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재수생이 자꾸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하십시오. 어쨌든 주요 대학에서 주요 대학 14개 대학을 보니까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 정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존재가 있습니다. 재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유리한 존재들이 있죠. 누굴까요? 네, 당연히 재수생들이요. 반수생들이요. 삼수생들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비교 불가.
나중에 또 제가 더 깊은 이야기들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36%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11.8%밖에 안 되네요. 왜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기타 전형 합치면 대략 한 9% 정도 되거든요. 이게 16개, 주요 16개 대학으로 가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9%의 아이들이요. 전형은 점점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논술은 정부가 자꾸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논술은 점점 줄일 겁니다. 그래서 기타 전형,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대학이 몇몇 대학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정시로 갈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대학은 이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몇몇 대학 빼고요. 교과로 안 갑니다. 왜요? 교과 더 늘릴 수 있는데 더 안 늘렸잖아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어디로 갈 거냐면 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45%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중3 학생들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럼 도대체 학종은 어떻게 뽑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일 테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고민들도 좀 담아두세요. 제 강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 55%, 정시 55%, 이 45%예요. 이 45%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시 2월 인원이 들어갑니다.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수시로 선발했는데 학생마다 6개를 쓴단 말이에요. 수시 전형을. 6개의 전형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5개 다 떨어지고 1개 붙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6개 다 붙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제가 컨트롤하는 아이들 6개 다 붙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6개 다 붙으면 5개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를 또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시가 끝날 때까지 못 메워진 학생들은 대학이 전부 다 정시로 넘겨요. 이걸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45% 선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부 위주 전형인 거죠. 여기에서 논술 2, 3%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13% 정도, 학생부 위주 전형 한 42% 정도. 여기서 1, 2% 오차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2학년, 1학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왜요? 고교 학점제로 간다고 했잖아요. 고교 학점제로 가면 정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제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한 거긴 한데 고교 학점제와 수능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과목을 골라. 근데 수능은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다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 보는 과목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택은 다 정해놨는데. 수능 볼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이 공존 체제를 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교육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교 학점제로 가면 갈수록 학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던 10년 동안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교육 정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 중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을 보니까 지금 올해에 포인트가 되는 건 고려대학교에서 우와, 동국대에서 우와, 성균관대에서 우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학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내신이에요.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전형이에요. 내신 전형에서 학교 추천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80%를 선발합니다. 80점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서류 20%가 들어가요.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가 이거였거든요. 출석과 봉사만 서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려대가 올해 처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볼 건데 그게 몇 %요? 20%요. 동국대는 우린 40%.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서울대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쉽게 말하면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정량평가 80점이지만 정성평가 20% 반영하겠다라는 거. 진로 과목이 다 등급이 안 나와요.
성취평가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오고 AB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성평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ABC 등급 성취도가 나오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거 전부 다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이 3개 대학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량평가인 내신으로 쭉 줄 세우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평가인 학종 요소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서울대 직윤이 이런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직윤이랑 서울대 일반의 성적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신 성적 차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일반은 내신을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근데 직윤을 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지역균형을 쓰는 아이들은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서 1등, 2등, 3등 쓸 테니까. 1등, 2등 쓸 테니까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쓸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직윤의 방법을 갖고 온 거예요. 고려대학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 학교 추천받아서 와. 그 대신 내신은 다 비쌀 거란 말이에요. 1점대 초반, 1점대 극초반. 그 다음에 뭘로요? 서류로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다 비슷할 테고 결국은 서류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만 이렇고 내년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고려대 라인을 따라갑니다.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 거의 대부분 다 신설했거든요. 학교 추천 전형에서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이거 다 신설 전형이거든요. 학교 추천 전형으로. 근데 이 신설 전형에서 해보니까 고려대 방식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려대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졌어요? 실제로는 교과가 매우 중요하고 교과가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발은요. 교과 성적을 베이스로 한 학종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죠. 더 리얼해진 거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늘어나는 게 진짜 내신만 반영하는 게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요. 교과 전형을 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대에서 딱 묶어놓잖아요. 10명 중에 1명 선발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정말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의 1등급이랑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1등급의 그 둘의 1등급이 똑같다라고 전제를 깔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이 둘이 내신이 똑같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유독 수능 최저, 면접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학종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근데 유독 학생부 교과에만 이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내신을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줄여놓는 거, 10%대에서 절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대학의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입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과거 영재고 과학고 대비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내신 관리, 성적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잠재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 국제고에 대한 대비 방법입니다. 영어, 특히나 외고, 국제고의 영어 성적이 되게 중요하죠. 영어, 국어, 사회, A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어 역량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내신 성적을 보고요. 출결을 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160점 보고 면접 40점 봅니다. 이렇게 건설을 하니까 영어 성적 잘 관리해서 외고 국제고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율형 사립고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율형 사립고는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주요 교과 성적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광역 단위 자사고냐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광역 단위 서울형 자사고, 일반적으로 서울형 자사고로 얘기하는데 서울형 자사고는 1단계가 추첨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추첨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제출한다. 요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쌓아왔던 어떤 역량들이 고등학교에서 빵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떻게 대비할 건지, 뭘 알아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4강에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강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